지금부터 연탄공작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욱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 대표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지평부의 안경 부시장님 비롯한 지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회에 또 어느 조직이든 선택과 결정이 필요할 때는 갈등이 존재하지만은 원칙이 지키지만 그 갈등은 아마 어떻게든 봉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과 함께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간담회는 연탄공장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 요청으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과 또 지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자리니까 지금까지 부시장님 비롯한 지평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간담회 자리입니다. 우리와 또 우리 충실한 답변으로서 좋은 방안이 좀 제시되고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건축 허가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월 4일날 건축 허가서가 제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 12일날 집단 민원이 제출됐습니다. 2,400명의 서명을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10월 22일날에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날 착공계가 접수됐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주민들이 좀 마땅치 못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과정이 뭐냐면은 건축 허가서가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들이 집단 민원 2,400명 서명을 받아서 집단 민원을 넣었으면은 이 과정에서 시에서는 어떤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가 나갔다는 점에 우리 주민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 과정을 보면은 허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허가서를 넣었었습니다. 이 허가가 나온과 동시에 이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더라면은 아마 이 토지 매매 거래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민원을 무시한 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를 줬다는 것은 이게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저희가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서 토지사용 승낙하든지 등기가 이전되든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쓰고자 하는 분이 제출하고 있는 서류에는 소유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법적인 절차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치 지역 자체에 대한 사항은 국토여행 계획상의 용도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국토여행관리법하고 관객비 규정에 대한 여러 측관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건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법적인 사항으로 정리된 부분이고요. 또 고한 사례가 똑같은 동일 조건의 일반적인 게 행정심판이라는 재판사항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에 대한 사항은 동일한 건으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바로 허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위원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면서 일반 공업지역이죠. 예. 30조 용도지역 세분에 보면은 일반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국토이용관리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인데
공업지역인데 일반 공업지역은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냐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그런 시설을 거기다가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셨겠죠? 예. 그러면 그 연탄 공장이라는 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과에서 입안을 하고 정리하는 건 국토이용 계획에 수립하는 단계에는 그러한 용도 부분을 이제 집단화되어 있는 주택을 쓰고자면 주택지역, 주거지역, 상업에 관련되는 상업지역, 또 공정에 밀접해 있는 공업지역 이렇게 세분화하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위치는 공업지역에 든 거를 저희 이제 각 지역별로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하고 준종업지역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시설에 대한 용도도 또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도지역별 허용 행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조례상에도 또 같이 또 용도지역별로 시설에 대한 공장에 대한 구분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법률적인 상식에 대해서 몰라요. 또 우리 의원들도 이거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조금 전에 전용공업지역이라고 말씀했는데, 전용공업지역이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설이 그곳에 배치되는 그런 부분을 전용공업지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여기 지금 남진희 그 우리 공동대표위원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지금 볼 때 최초 접수하고 한 보름 정도 만에 허가를 내줬는데 왜 민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빠르게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그 문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이 허가를 내주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지역은 일반 공업 지역인데 일반 공업 지역 딱 쳐보면은 금방 환경에 저해를 하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석탄산업법에 보면은 이미 도심 속에 그 연탄 공장 이런 환경에 저해되는 것은 석탄산업법에 의해서 벌써 일각으로 나가도록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자꾸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그런 서민들의 연탄 공장을 허가를 해줬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석탄산업법 합리화에 의해 산업법을 만들어서 전부 도시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땅을 대줘서 이런 그 연탄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토지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도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원을 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살펴봐가지고 이런 민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이런 형태로 가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그런 어떤 충돌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 찾아가서 이 내용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왜 공장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다 있는데 왜 이거 공장이라고 하지 않고 건축법 일반법으로 해서 그냥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이 있음에도 이거를 완화시켜가지고 개별 건축법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완화시켰다기보다도요. 건축에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하는 용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공장이라고 그러고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구분을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공장 지역에 대한 사항은 공업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거는 등록을 하든 신고를 하든 공업지역에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만 500평면마다 내란 얘기는 500평면다가 제조시설이 500m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고, 500이 넘어가면 공업지역에 의한 사항도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용도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 다만 말씀 다 드려요. 네. 다만 이 건물은 제조 시설이 500 이하로 돼 있고 일반 시설이 북합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은 해당 실과에 저희가 업무 협의를 다 보냈었습니다. 따랐을 때 거기에서 좋은 사항이 공장 등록은 별도로 받지 않은 시설로 저희한테 왔는데 그게 설사 500이 넘다 그래도 공업지역에 있는 시설은 공장 등록을 해도 이 용도 지역으로 봐서는 공장으로 건축허가에 의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는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잖아요. 주거가 거기 있는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허가 내줄 때 옆에 새싹 시설이 있는 그거 상식적인 아동 상식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여하튼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이것도 본 의원이 이거 잘 몰랐어요. 전부 이거 좀 따져보다 보니까 공장 설립에 대한 법령에 보면 공장 건축 면적을 뭘 보냐 이게 제조 시설에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한 건축물,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과 제조 시설을 포함한 5개 공작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포함한 합산한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본 의원도 이거 연탄 공장 제조 공장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조 공장만 보니까 한 500평방미터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 시설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예? 그 법리적인 애매하단 말이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는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왜 이걸 검토를 안 했나 이게 지금 저탄장 시설은 좋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97만 2천 제곱미터예요. 근데 그 밑에 집진 시설하고 연탄 차량 싣는 컨베이션 시설을 어떻게 이게 제조 시설을 안 보단 말이에요. 이걸 왜 제조 시설을 안 봐줬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공장 시설이라고 영탄 공장을 짓는 부분만 생각한다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이 혐오식 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상식적으로 그런 시설인데 왜 보름 만에 내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하고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한다든가 서류를 보완해서 반려를 해서 좀 더 고민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또 2,400명의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그것도 이제 건축법을 가서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적용한 부분이 건축 부서에서는 이렇게 항변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업체하고 이건 이미 뭐예요? 나쁜 말하면 공모를 한 거예요. 다 알고 이걸 동의해줬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항변하겠죠. 예?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 가지 전환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좀 곤란한 일이고요. 네? 저희가 협조받은 사항은 관련 부서에 있는 협의는 다 받습니다. 일반 환경은 환경적으로 받을 거고 공업 지역에 받을 수 있는 그 인허가 부서에 있는 실과별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의견도 다 받았고요.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가 시군에 선례가 있는 것까지 다 판례까지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다 확인했어요? 그럼요. 공장 입지 조건도 정확하게 있고요. 저희 조례, 강릉시 조례나 관련 지역은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입지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 입지 부분. 입지는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입지 선정할 때 얘기입니다. 공업지역을 선정을 하는 데는 지역을 논하지는 사항은 국토교통관리법상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그 국토교통관리법 용도지역을 정한 이후에 관련 시설을 넣고 거기에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사항에 맞는 시설로 저희가 조례를 합니다. 지금 그 500평방미터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면상의 제조시설이 354.65평방미터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창고라고 되어 있어요. 창고. 거기에 집진시설입니다. 집진시설이 115.425평방미터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주차장 및 운반 레일 통과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 면적이란
제조 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과 제조 시설로 사용되는 5개 공작물의 수평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제조 시설, 집진 시설, 운반 레일 통과 시설 세 개는 분명히 제조 시설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프레스를 찍어서 연탄을 내보내기 위한 그 시설만 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풍기, 집진시설 이게 왜 제조시설에 빠집니까? 환풍기가 집진시설, 먼지를 모으는 기계시설입니다. 이거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운반 레일시설 연탄을 찍어서 차에까지 배달하는 시설입니다. 이거를 제조시설로 안 보고 이걸 부속시설로 봅니까? 이걸 복지시설로 봅니까? 아니면은 사무실로 봅니까? 창고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분명히 제조시설입니다. 세 가지가 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합이 626.075평방미터입니다. 이거를 지금 강릉시에서는 건축가에서는 제조시설 354.65평방미터만 제조시설로 신고를 해서 나머지 2개 시설을 빼고 그 하나만 제조시설로 해서 이게 허가가 아닌 등록으로 하룻밤에 밤새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 과장님. 관련 사항은 도면하고 전체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용도 지역에 받는 용도도 정확하게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협의 받아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제조시설이고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정확하게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도면하고 인가 일체 서류가 다 있으니까 관련 부서가 그건 뭐 어디입니까? 저기할 사항이 관련 부서가 없는 어디입니까?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조시설 관련 경제과 기업 육성과 기업 육성과하고는 협의를 해서 예. 차후에 그 답변될 수 있도록 예,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일단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 10월 4일날 우리 삼보에너지가 건축허가 시점 저희가 접수받았죠? 10월 7일 10월 7일, 7일. 예, 그래서 그 접수되고 나서 본 의원이 몇 차례 통화했죠, 저하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집단 민원이 또 들어왔었죠. 예.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에 예. 본 의원이 기억나기로는 태백시 예를 들면서 허가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나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백시의 행정심판의 결과에 처분이 돼서 패소가 돼서 허가하는 걸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거기에 맞춰서 법령행 전토를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 강릉시 행정이 예.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강릉시에도 그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그 운영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2,400여 명의 민원이 제기가 됐으면 당연히 보고를 결정권자들인데 보고를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이 조정위원회도 한번 거쳤으면 하는 그랬어야만 되겠다고 됐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경솔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사항이 동일한 사항으로서 용도 지역이 정리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영역사에 나와져 있는 부분이 공업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시설은 벌써 정리가 되어 있는 위치상이라든가 제반사항은 저희 조례상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도 그 시설에 들어와 있어서 할 수 있는 사항.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 할 필요 없습니다. 법으로만 처리하면 돼요, 그냥. 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 자꾸 법 자꾸 그 얘기만 꺼내세요? 지금도 고용 창출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아직도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당시에 정확한 정황을 하신 다음에 업무를 추진했었어야죠. 그리고 2,400명의 집단 민원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위에 결정권자들인데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또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무조건 자꾸 그거와 연계시켜가지고 법 얘기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충분히 알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당시에 조금만 신경을 더 썼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뭐 전체적인 주민들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2,000여 명에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보다 더 신중히 지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린 기정에 대한 사항이 전부 다 정리하다 보고 또 똑같은 사항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이 법으로 다 정리되어 있는 사항을 자꾸 얘기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자꾸 법적인 얘기를 얘기하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관련 사항을 법에 대해서 준수하는 사항으로만 시행을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거 뭐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서의 책임자서 그것도 부서의 책임자로서 충분히 그 예. 과정을 겪어야죠. 예. 그걸 걸쳐야죠. 예. 근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청할 때 공문상 한 10분 정도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자 그랬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이제 일일이 이렇게 질의하고 하면 또 이 간담회 자체가 좀 그렇게 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세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다 법 하시는데 지방자치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법률적으로 좀 이 여러분 앞에 좀 해명을 해주세요. 1월 29일 날 허가 취소는 왜 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처리하신 모양이지. 취소한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상당한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왜 했습니까? 당시에 그 이해 당사자 되신 분이 세 분이 저희 사무실로 와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이 사항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똑같은 조건 하에 다시 한번 제보를 받았으면 오해의 소지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원점으로 좀 되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민원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서 수행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아니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이 시간이 지금 그래서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세 분이 찾아왔어요. 저희한테. 또한 관련 사항에 들어와서 우리 저 구시험실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원위치로 판단해라. 취소를 해주면 거기서 판결이 되면 그냥 정리되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있는 사항이라도 법의 중에서 다 있지만 그래도 그걸 접수해 주시오. 그렇게 민원을 수행해 달라고 해서 그때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민들의 요강 사항에 의해서 그 사항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위치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위에 상비관의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다. 됐어요. 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다. 예. 반드시 승소한다. 예, 그렇습니다. 뭐 판사 이상 더 당당하신데 예. 만에 하나 예. 승소를 못하실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여러분 앞에서 우리 예. 약속을 합시다. 예, 응분의 책임 지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는지 응분의 책임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다 들으셨죠? 예. 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유인물에 3페이지에 보면 거기 연탄공장 업체 측에서 답변해 주신 이 부분 연탄 제조 전체 공정을 옥내화하고 세륜장 및 진시설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황교관님께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믿으실 수 있겠어요? 전혀 분진이 안 날리고 그 옥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설계상으로요? 잠깐 설계상 말씀하셨는데 상설시설은 오고 왜 잡습니까 설계가? 그 자꾸 저희 진짜 이런 식이면은 우리 퇴장하겠어요. 무슨 저기 저 전체가 옥내입니까? 상설은 오고 왜 아닙니까? 공무원이 사업자가 정해준 대로 그대로 읽고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불러놓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발표하고 있는 장을 만들어야지. 차례대로 정하고 환경과 과장한테 하고 건축과장한테는 질문하면 안 되고 이래 지금 퇴장하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담당 과장님, 우리 건축 과장님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부시장님이 지금 아마 소송을 해서 법적 다툼을 하는데 법적 다툼은 다툼이고 부시장님이 여기 실정법이 위배됐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국토개혁에 이용한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지금 일반 공업지역인데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위배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그거 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도 위반이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이 항변하는 얘기가 일정하게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육성과에서 협의를 50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건축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거는 기업육성과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건축법으로 적용. 전체 의견을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제 처리를 할 때 전체 통합적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나는 볼 때는 국토유형에 관한 법 위반, 그 다음에 지금 공장 설립에 관한 공장 설립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공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라고 봐서 건축법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이 위배됐냐 안 됐냐 그걸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로 공장 설립법 8조 건축 입지 조건 위반 그 장소가 법률적으로 입지 조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 8조 이 세 가지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법적인 다툼을 하는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장 서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세 가지 법이 어떻게 잘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걸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저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서로 주장하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마지막 좀 제안을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제안을 좀 드릴게요. 석탄산업법 23조에 아까 말씀했던 석탄 가공 공장 이런 것을 단지화하고 또 통합하는 하도록 만든 법이 이 석탄 산업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쯤에서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라도 이분들이 그 정책에 맞잖아요. 시내다 이제는 바깥으로 있는 걸 가지고 나가는 하는데 이건 들어오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서로 허가하는 과정에 서로 부족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 시점쯤에서는 집행부에서 나서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연탄 공장을 외주 바깥으로 우리 시유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다른 인접에 있는 연탄 공장하고 통합을 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큰 어떤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예, 부시장 안대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덕동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미흡한 사항이 있었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성덕동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시에서 또 취소까지 하고 뭐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취소할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지 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고르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가지고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기승원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 소송을
소송한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어떤 법원에서 아마 판단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요. 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또 저희들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또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제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연탄 공장을 뭐 이렇게 다른 데다가 직접화 한다는 게 상당히 좀 거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여기 방문한 입장은 간담회를 요청한 입장은 강릉시의회하고 시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 한 가지만 물어보러 왔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여기 회의 자리에 보면 강릉시 입장에 보면 착공 신고 그 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주민들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시의회하고 시 관계자들한테 정식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착공 신고 수리가 불가피한데 이걸 좀 더 기간을 두고 착공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온 거지. 우리가 뭐 그 전에 대해서 건축법이 잘 됐니 못 됐니 허가가 어떻게 나가니 이건 이미 기하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모인 중요한 이유는 뭐 국토용 관리법이 어떻고 그건 필요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가면 다 나올 거고 여기에 온 주 목적은 그겁니다. 주민들은 현 착공 신고가 곧 내일 모레 나간다니까 그게 솔직히 불안합니다. 우리도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24시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를 주민들이 조를 짜서. 근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시의회 차원이나 시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적법 절차를 찾아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얘기를 안 들었으니 이제 나와서는 귀를 기울이고 이 착공 신고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멈춰달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러 온 거지 우리가 뭐 건축법을 따지러 오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김종건 부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저희 방에 방문해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도 그 착공 지연 관계에 대해서 또 지평부에서도 방안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어떻게 간담회 시작을 허가 관계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 어디까지나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또 공무원으로서는 공직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또 책임도 져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제반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이제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되고요. 부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뭐 법에 지금 계류돼 있고 1차적인 공판까지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주문을 저희한테 주셨고 해서 그 사이에 착공 지연을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아마 여러 번 회사의 사장은 아니지만 여기 책임자를 만나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환경과에서도 여러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먼저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이 착공을 좀 지연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주문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냉정하게 또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바랍니다. 사실 그간에 뭐 이렇게 강릉시 중재안이라고 있습니다. 중재안 돼 가지고 이제 태백시 공장을 이제 가동하는 거 보고 거기서 주민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환경은 관계가 없다 하는 걸 인식시키고 이제 하라고 이제 저희 공무원도 보내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아마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 수용을 이렇게 하시는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태백도 가고 또 제가 사업자도 만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벌써 이제 이렇게 계획서를 냈고 또 금년에 이제 행정심판에서 이겨가지고 그때도 불구하고 주민 여론이라든가 또 시 입장도 고려해서 4, 5월까지 착공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끌어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9월이나 10월부터 연탄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미리 사업 자금도 미리 대출받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설득이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또 시로 올 때도 이게 사실 이제 그 행정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미 다 이 결론은 이렇게 난 거거든, 난 건데, 이제 하도 이제 주민들께서도 염려하시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이게 억지로 이렇게 지금 반려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아직 뭐 결론은 난 겁니다. 나는데 지금 뭐 사업자가 지금 착공을 이제 해도 시가 고발한다든가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왔습니다. 설득을 해왔는데 사업자는 또 사업자 나름대로 있으니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사업자한테는 이제 뭐 이렇게 아직까지 6월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협의안은 일단 건물 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계 설비하는 건 또 별개니까 태백시가 한 7월 말 중에 이제 시험 가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시험 가동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건물은 이제 뭐 협의안이 있습니다만 건물은 짓도록 하되 기계 설치하고 하는 거는 그 시점에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이면은 태백시 공장이 시험 가동하니까 그걸 한번 보고 거기서 뭐가 미흡한지 뭐가 당초에 회사에서 그렇게 장담하고 했던 것들이 뭐가 안 맞는지 그걸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함이 있다 하면 좀 더 철저하게 하든지 예, 이런 방안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도저히 여기에서 뭐 1심 때까지 뭐 태백시 거기 뭐 착공 보고 착공해라 이거는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착공을 무작정 그렇게 연기하는 것보다 뭐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위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반대위원회에서 봤을 때 또 필요한 시간이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가 그래도 결과야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그 정식으로 전달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제가 별도로 또 가져야 되니까 그럴 계획이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오셔서 6월 말까지는 하여간 최소한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그 6월 말까지라도 우리가 착공을 좀 보루 유보해다와 그 이후에 우리가 착공하고 하는 관계야 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다 그랬는데 6월 말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지난번에. 제가 그리고 지금 금방 부시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공장은 짓때 시설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태백을 보고 시설을 해갖고 생산을 하겠다. 이거 기계 설치가. 근데 회사에서 아직 뭐 이렇게 오케이를 받은 건 아닌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시 저희 회사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협의안을 지금 뭐 사실 이제 좀 주민들께서도 이해해 줄게 뭐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무조건 안 된다 하면은 이게 협의가 안 됩니다. 아니 당시에서 그동안 우리 착공계를 늦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공장은 짓때 설비 자체는 태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보완을 해서 하겠다. 그렇죠. 예. 그 책임은 누가 질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책임입니까? 공장 설비 시설에 대한 책임. 그거는 다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그렇게 인용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 다시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죠. 제가 중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지금 시작해서 짓다 보면 저쪽이 준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준공해서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이에 기계 설치를 해야지만 연탄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집행부의 안은 그 기계 설치 자체가 문제가 저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기계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안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백이 문제가 되면 강릉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백이 문제되는 건 만약 문제가 있다면은 회사가 굳이 연탄 공장을 하려면은 그 문제를 다 해소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다 끝나고 난다. 지금 저는 뭐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 주민들도 모여갖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 부시장님 말씀하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공장은 짓고 지금 부시장님 말대로 공장 시설은 태백을 보고 강릉에서 허가를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 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는 이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을 예를 들어서 태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막을 만한 방침이 강릉시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은 회사가 그걸 문제를 보완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자, 저도 그냥 예.